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중동 문제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떤 그 군사적 상황이 관심이 중동 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다운되고 나서 다시 미국이 이 북한 문제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하나 봤는데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CIA 특수작전기 세대가 동시에 식별됐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을 준비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의 국방TV 구독해 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또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대미 압박을 높여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음 조치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특히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그것을 적대적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터스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 역시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며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라고 1월 13일 VOA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미국 전문가들이 봐도 미국과 북한은 잘 될 가능성 없고 길게 갈 것이다. 그러나 길게 간다는 것은, 이 교착 상태가 길게 간다는 것은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지뢰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지뢰 중에 하나가 이제 3월의 한미연합훈련이 될 것이고, 그 한미연합훈련이 조금 더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열린다면 이것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쏘아진다면 이것은 이제 미북 관계는 그냥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연합훈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정부 이러면서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마음대로 미국에게 우리 연합훈련 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왜냐? 한미연합군이기 때문에 연합군의 연합훈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상황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이번에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미국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니다 라고 우리 정부가 한 이후에 혹시 남북관계에 뭔가 변고가 생긴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스스로 또 혼자서 독자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장하기는 힘들죠.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미국 빼고 그냥 연합훈련 이들 마음대로 좀 하지 말자고 좀 해라 라는 그런 비난을 한 겁니다. 좀 제발 그렇게 해줘, 이제 이런 부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김계관의 회담 안 할 것이라는 엄포 직후에 일본에서 포착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계관이 뭐 우리 정부도 아주 비난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김계관이 우리 정부와 미국을 비난한 게 1월 11일입니다. 11일. 그런데 1월 13일 날 요코타, 일본 도쿄 옆의 요코타 공군기지에 이 비행기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민간인에 의해서, 그 기지 주변에 있던 사는 민간인에 의해서 사진에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뭐 처음 보는 비행기인데, 자, 옆에 기체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이 기체 번호. 이 기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하면 도대체 이 비행기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외형으로 봐서는 뭐 군용 항공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색깔은 민간 항공기라고 보기에는 색깔이 화려하진 않고, 군용 항공기라고 하기에는 뭐 공군 마크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테나들이 민간 항공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성능 좋아 보이는 안테나들이 여기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군용 항공기구나. 또 요코타 공군기지에 민간 항공기가 착륙할 리 없죠. 당연히 군용이겠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조회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원래 DHC-8이라는 기체인데 N599XQ라는 비행기였어요. 그리고 원래 이 소속은 Bank of Utah Trustee라는 그 유타 신용은행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유타 신용은행의 소유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고 실제로는 CIA에서 운영하는 대북 환적 화물 감시 기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SAR 레이더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등짝에도 보면 위성 통신 안테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체는 똑같아요. 지금 기체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소유가 바뀌었어요. 이 페이스 코퍼레이션은 조회를 해보니까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현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SAR 레이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위성통신 이 안테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 기존 대북 화물 환적, 해상 환적 화물을 감시하던 이 CIA의 이 비행기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개조를 하고 소속을 바꾸어서 다시 지금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대북 환적, 화물 환적하는 그 감시 업무에서 빼고 다른 임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로 봐서 이것은 다른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는 정찰이나 이런 임무는 아닌 것 같아요. 레이더가 따로 없으니까. 그럼 뭐냐? 요인을 호송하는 임무, 수송하는 임무를 전담으로 맡는 비행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떼내고 소속도 바꾸고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니 유타 신용은행 끄고 페이스 코퍼레이션 끄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이런 은행들이 또 이런 회사들이 군용 공항에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SAR 레이더가 붙어 있었던 비행기가 이 레이더가 탈거되고 왜 이랬겠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개량을 했단 말이죠. 이 소속은 CIA입니다. 이게 지금 김계관이 말을 한 이틀 후에 지금 일본 요코타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를 싣고 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좌석이 꽤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꽤 많이 싣고 왔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울프하운드의 등장입니다. 자, 울프하운드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역시 CIA나 그 CIA 특수작전 그룹 또는 특수부대 델타포스나 대북그룹 같은 이런 특수 임무 요원들을 싣고 다니는 그 비행기가 바로 미 공군에서 CIA를 지원하는 바로 이 울프하운드 비행기입니다. 이게 1월 13일 같은 날이죠. 요코타 공군기지에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는 기존의 울프하운드와는 다른 기체입니다. 지금 요코타 기지에 울프하운드가 한 대 있었어요. 기존 배치 기체는 이겁니다. 바로 12-3040이라는 기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임무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2019년 12월부터 식별이 됐던 기체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임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번에 처음 보인 비행기입니다. 15-3086이라는 기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울프하운드예요. 다른 비행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요코타 기지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DHC-8-315B라는 이 비행기 그리고 N599XQ라는 기체 넘버를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 역시 CIA가 요인 운송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 그리고 이 새로운 울프하운드 그리고 기존 울프하운드 해서 세 대의 CIA 탑승 비행기가 현재 요코타 기지에 와 있는 겁니다. CIA 특수 임무 비행기인 겁니다. 자, C146A 울프하운드 이건 어떤 부대냐? 이 부대는 말이죠. 이겁니다. 제524 특수작전 비행대인데 플로리다주의 에글린 공군기지의 부속 비행장인 듀크필드에 주둔하는 특수작전 비행대입니다. CIA 소속 특수작전 그룹, 즉 SOG의 비밀 작전을 지원하거나 티어 1급 특수부대의 병력 수송에 동원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CIA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이나 아니면은 대북그룹, 네이비실의 대북그룹, 아니면 이제 델타 포스 이런 특수작전 티어 1급의 요원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거는 미 공군에서 CIA를 지원하는 부대예요. 울프하운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DH-18은 CIA가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신분 세탁을 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CIA가 직접 운용하는 비행기입니다. 자, 울파운드의 위험한 승객들 제가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지난 2015년 12월에 리비아 내의 지방 비행장에 처음으로 이 울파운드가 사진에 찍혔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특수작전 그룹,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인데 미군 티어 1급 특수부대 출신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구성된 CIA 지카레이 특수부대입니다. 친미 반군 육성과 사보타주, 요인 제거 등 극비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 지역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는 그룹들인데 이게 이제 리비아 당시 협력하던 그 리비아의 그 부족 최고위층이 찍어서 SNS에 올렸다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들이 리비아에 나타난 이후에 리비아 내전이 격화됐었습니다. 뭔가 작업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뭔가 작업을 직접 작전을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직접 뭐 누군가를 뭐 제거, 암살, 뭐 체포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이런 일들을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여건 조성 임무 이런 것들도 하는 그룹들입니다. 이게 이제 울파운드의 승객들인데 이게 이런 울파운드 같은 비행기가 지금 현재 일본 요코타 기지에 3대나 왔다. 자, 그런데 또 신기한 동향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새로운 울파운드가 핵 잠수함인 햄튼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지금 못 보던 핵 잠수함이 왔다. 이게 햄튼이라는 LA급 후기형 잠수함인데 이거 스텔스 순항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 공격 특화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햄튼의 이력을 살펴보면 특수작전 임무도 많이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햄튼이 요코스카에 있다가 오키나와로 왔습니다. 자, 햄튼이 1월 8일 오후에 출항해서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1월 10일 오후에 나하, 즉 오키나와의 나하 항구로 입항을 했습니다. 1월 8일 날 출항해서 1월 12일 날 나하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울파운드가 어떻게 됐냐? 아까 울파운드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 울파운드가 1월 12일 날 오후 3시 23분에 요코타 기지에 착륙을 해서 그리고 뭐 누구를 태웠는지 연료 보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1시간 20분 있다가 이륙을 해서 16시 49분에 이륙을 해서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가데나 기지로 갔습니다. 이거 여기에 이제 항적 정보가 나와 있고 자신은 가데나로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울파운드가 왔을 때 이미 이 햄튼 잠수함은 핵 잠수함은 이미 4일 전에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오키나와의 나하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 본토에서 날아온 이 울파운드는 1월 12일 그러니까 요코스카에 있던 햄튼 핵잠수함이 나하 오키나와로 도착을 한 그 시점인 1월 10일 오후에 도쿄 바로 옆 그러니까 요코스카 항구 바로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에 와서 뭔가를 태웠는지 아니면 연료 보급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연료 보급 당연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즉시 오키나와로 가서 16시 49분에 이륙을 해서 그날 오후에 가데나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핵잠수함도 같이 갔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미 본토에서 온 특수작전 임무 요원이 오키나와로 가서 이 햄튼 잠수함을 타러 온 것이 아니냐라는 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유추입니다. 그러면 뭐 직접 오키나와로 가지 왜 중간에 들렀냐? 아, 비행기가 작으니까 기름을 넣어야죠. 중간에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 햄튼 최종 목적은 햄튼 LA급 후기형인 이 햄튼 핵잠수함에 특수작전 요원을 태우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는 햄튼은 그 사람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가서 보내주러 가겠죠. 비행기를 타고 아니고 뭔가 침투를 하는 곳으로 보내주러 가겠죠. 이 임무를 하러 울파운드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공개된 사진인데 지금 이 HH-60 이 헬기에 요원들을 태우고 햄튼에 특수 요원들을 싣고 있는 사진을 미 해군이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과거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을 햄튼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햄튼은 특수작전 임무까지도 하는 그런 잠수함이었던 겁니다. 이 스텔스 순항미사일만 쏘는 잠수함이 아니라 특수작전 요원까지 적진에 침투시키는 임무까지 했는데, 이 햄튼의 동선과 울프하운드, CIA 특수작전 그룹들을 태우고 다니는 울프하운드의 동선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그러면 이 햄튼에 누군가가 타고 어딘가에 이제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자, 북한이 김계관을 동원해서 어깃장을 놓고 하는 그 직후에 미국은 CIA 요원 제거팀으로 응수합니다. 자, 갑자기 북한 최고의 적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또 북한에 뭔가 민심이 동요될 수가 있고, 또 북한에 뭔가 큰 어떤 그 소문이 퍼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특수작전 그룹들이 직접 할지 아니면은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추리로는 이 울프하운드에는 햄튼 핵잠수함에 누군가를 태우러 온 것이다. 그리고 햄튼은 어딘가로 갈 것이다. 그게 어딘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바람이 있다면 여기로 가서 뭔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명간 무슨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취득한 정보 알려드리는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